이리 오너라 이리 와. 요즘 가장 바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우리 심지현 연구원. 얼마 전에 그 음식료 정리해주면서 저한테 5종목 얘기했었죠 그때. 하이트 진로, 농심, 오뚜기, 풀무원. 네. 마지막에 뭐였지? 4개였나? 5개였는데. 당신이 기억 안 나. 아니 왜냐면 내가 독특했던 게 좀 독특했던 종목 중에 하나 뽑는 게 뭐 풀무원 이런 것. 네. 의외로 우리가 말을 했는데 많이들 이제 그 뒤에들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시적이 잘 나왔던 거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죠 그때. 네. 이후에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네. 내가 강제로 답변 유도한 것 같아. 하면 네. 이제는 우리 표현은 이게 좋아진 것 같은데 지연이 이제 어디 가서도 절대 쫄지 않고 막 맞받아치고 오고 있고 바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녹음하지만 좀 바빠지면 또 녹음하기 힘드니까. 오늘 거는 또 월보 플랫폼 언플이라고 저희 소비자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번 달은 이것도 쓰셨더라고요. 대체 효과 밀키트. 그때 육류 자료도 나온데요. 주가 되게 좋았지.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뭐였더라? 뭐 우리 손 FNG 뭐 팜스코어 이런. 팜스코어 뭐 그런 것들. 그 할인 계열, 도드람 계열. 네, 그쪽도 좋고 이지바이오 계열. 이지바이오 계열들. 네. 그러니까 다 좋았었어. 네. 점점 목소리가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체 유가 글로벌 기업들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저도 쭉 들어볼게요. 아침 발표 때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CJ 제일제당은 넣어놓긴 했는데 완전 이거에 관련주라고 보긴 좀 그렇죠. 네, 좀 그런데 대부분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기업들이 관련주라고 넣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종목에 대한 어떤 심지현 연구원의 뷰를 듣고 싶으시면 정말 서프라이즈 그 종목들 5종목 하는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은 미국의 대체유 시장 대표적으로 우리 퀀트가 좋아했던 뭐지? 비욘드 미트. 네. 뭐 것도 있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심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중에 진짜 뭐 이게 좀 진심 담긴 댓글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좀 길긴 한데 제가 간단히만 좀 하지 말까요? 그냥 그거는 아까도 완전 다시는 뭐 또 근데 다 좋은데 우리 애널리스트들 특히 여성 동지들에서 함부로 비속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오늘 삭제는 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아침에 정말 길게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예의가 아니고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함부로 속어 쓰고 뭐 그런, 내가 그거는 지워버린 거는 보고조차 지워버린 건 근데 맞잖아. 네.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건 하여튼 좋은 분들 알죠. 99명이 좋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심할 정도로 자꾸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왜 그런 것 같아? 난 도대체 오늘 갑자기 말 끊다가 또 갑자기 열받는다.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트집 잡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멘트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뭐 모른다거나 이렇게 좀 이게 뭘 잡고 싶은 것 같아요. 그분들 딱 댓글 보면 안다. 예, 진짜 내가 표현해도 정말 찐따 같은 애들이네. 아니 진짜 이 말 좀 덜 받아가지고 또 날뛰는 거구나. 하여튼 오케이. 지연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네. 어떤 우리 동지에 대해서 함부로 비속을 써가지고 내가 아침에 정말 종목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그 에너지도 녹음하기 싫다고 딱 그러고 이제 안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지연이는 하여튼 심지현 연구원은 하여튼 이거 합시다. 그리고 심지현 연구원에 대해서도 나도 정말 심지현 연구원이 심성도 착할 뿐더러 용모도 단정해요. 그렇다고 맨날 뭐 예쁘다 이런 거 좀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널리스트는 뭐 그렇잖아. 그래서 하여튼 왼설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날 자극하냐고 제가 그 아침에 괜찮은 댓글이 소식이 들리다가 생각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대체육 시장 밀키트 시장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둘 다 괜찮았어요. 네,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한때 음식료업 내에서 고성장성이 기대됐는데 그동안 먹는 사람만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수익이 그다지 안 나왔었던 두 가지 업종이 이제 밀키트랑 대체육이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전역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업체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끝에 이제 1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분야가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했고요. 내가 하나 이거 지금 몰라서 그래. 나 사람들이 저것도 모르냐 욕할지 모르는데 즉석 조리랑 밀키트의 차이가 뭐야? 즉석 조리는 냉동만두처럼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그런 개념이고 밀키트는 식자재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통째 넣고 끓이면 되던데 밀키트도. 그러니까 이제 밀키트는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요리까지는 해야 되고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 대체육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육이 최근에 용류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해외에 잇따른 도살장이나 육가공 공장 폐쇄로 인해서 용류 공급망에 굉장히 큰 제동이 걸렸는데 특히 표 1번에 보시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그 국가들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제가 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국가는 세계 용류 유통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사 수혜 업종으로 대체육이 떠오르고 있는데 7페이지 표 2번 보시면 그 용류 기업들이랑 대체육 업체 기간 수익률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기점으로 대체육도 그렇고 용류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해당 업체 그 용류 해당 업체들 중에 대체육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대체육이 이렇게 반사 수익을 얻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용류공장 셧다운 때문에 실제 매대에 고기가 모자라게 되자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대체육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새로 먹어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대체육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0% 폭증했는데 그래요? 네, 그 사이에 그냥 일반 고기는 30% 정도 늘어난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아주 개인적 경험이야. 이것도 좀 무식한 얘기지만 코스트코 고기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코스트코가 고기 넘쳐나던데 미국에 수입해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국 마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육류가 모자르지 지금? 일단 공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문을 닫은 것도 있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 돼지고기 가격은 좀 올라온 것 같더라. 네. 오케이.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번 기회에 신선육 가격이랑 대체육 가격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 희한해 진짜. 네, 원래 대체육 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격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육 먹어봤죠? 아니,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비욘드 미트 그때 한국에서 팔았다 오지 않나?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나도 안 먹어봤는데. 뒤쪽에는 대체육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일단 최근 용류 대체품은 크게 두 가지로 트렌드가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고기랑 비슷하게 맛내는 대체육인데 이 분류에서는 또 피맛을 이제 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걸로 살린 거랑 또 비욘드 미트처럼 식물성으로 살린 거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피맛을 재현하는 거야 그러면? 네. 신기하다. 그럼 고기 같겠다. 햄버거 패티처럼 나오겠네 이게. 네. 두 번째는 이제 1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용류 대체품 트렌드로 이제 고기 맛을 안 내고 그냥 고기랑 비슷한 영양분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풀무원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풀무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토프라고 우리나라 두부 개념을 확장해서 팔고 있는데 두부잖아. 네. 이게 MS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저번 방송 때 풀무원을 되게 악담을 했었나 봐. 내가 기억나는 게 전에 풀무원 이거 송모 연구원이 커버할 때 와 실적 시즌 때마다 기억나죠? 네, 맞나.
쇼크가 네, 나오던데 너무 심- 뭔 놈의 회사가 이렇게 실적을 틀리냐. 그래서 내가 치렀는데 또 우리 저기 현재는 상당히 숫자가 잘 나온다 네. 그래서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비욘드 미트는 위에 고기 닮은 거 그리고 풀무원이 하는 건 밑에 고기 안 닮은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고기 안 닮은 거를 왜 먹어? 맛도 없을 거고. 고기 대신에 영양분을 영양분만 흡수하려고. 네. 야 진짜 하기는 맛도 없는 닭가슴살만 계속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물성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기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13페이지에 중요한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식물성 육류 시장의 큰 이슈는 가공식품 대형업체 역시 이런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타이슨 푸드가 원래는 비욘드 미트 투자를 했는데 IPO 직전에 엑시트하고 나서 자사 제품을 출시했고 직접 해버리는구나. 네, 뭐 켈로그라거나 아니면 뭐 크래프타인즈, 코나그라 이런 브랜드도 대체육 브랜드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독립 유통 채널 기준으로는 이런 가공식품 대형 업체들이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 대체육 업체,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그러겠다. 왜냐면 크래프타인즈나 뭐 이런 코나그라 이런 큰 대형 업체들이 이쪽 네. 진출한다는 거 돈 되니까 이제 네. 동료 경제 만들어서 뭐 엄청난 기술일 것 같진 않아서 아닌가?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또 이제 이런 마트 같은데 좀 더 매대가 많은 것은 또 가공식품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4페이지에 그럼 대체육 업계 전체 리스크 요인이 현재 뭐가 있냐면 코로나19 이후로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캐파를 현재 못 맞추고 있어요. 비욘드 미트를 예로 들자면 2018년에 제조 시설을 굉장히 크게 오픈하고 이제 공동 제조업체 파트너도 추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캐파를 좀 못 맞추고 있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원료 공급은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수요가 가라앉으면은 장기적으로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난 위에 표 6에 표 5에 보시면은 대체육 관련 기업이 이렇게 상장되는 회사가 많아요. 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연타이 뭐 중국에도 있고 그러네. 네, 홍콩 위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런 기업은 중국 쪽 굉장히 큰 육류 회사인데 그냥 육류 회사 같이 대체육도 하는 경우고 이제 해외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밀키트 넘어가기 전에 이제 네.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 겸사겸사해서 전에 6개 뭐 이런 쪽 같이 했잖아요. 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음식료 업종 담당자로서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것 같아. 구조적으로 변하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아. 대체육 시장. 대체부터 해서 육류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육류 시장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공급이랑 수요 단 모멘텀이 확실히 3분기까지는 좀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육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먹어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첫 지식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때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네. 이제 HMR도 그렇고 밀키트도 그렇고 대체육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처음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시장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음식료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상당히 많이 있고 상당한 수준의 펀딩을 받고 있더라고. 난 잘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이쪽 시장은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 저도 뭐 이렇게 성장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봤었는데 이런 이제 비욘드 미트도 그렇고 대체육 시장이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먹어본 사람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터넷 쇼핑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계속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여기서 네. 하다가 내가 새롭게 안 사실은 풀먼의 그게 뭐라고? 그 제품이 미국에서 파는 게 토프라고 묶이는데 토프 두부 아니야? 네, 그거? 두부예요. 두부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두부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막 딱딱한 두부도 있고 중국 애들 먹는 두부 그 볶아 먹는 거 그거 비슷한 건가? 네,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다양하다. 이거 얘기한 거구나. 풀무원 뭐 되게 미국에서 뭐 최근에는 상당히 인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네. 두부인데 얘네들은 단백질 대체품.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 재밌는데? 두 번째 밀키트 갑시다. 네, 두 번째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핫했었는데 안 된 이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 16페이지에 걸쳐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18페이지 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18페이지 표. 이게 해외 업체별 기간 수익률인데 이거를 밀키트, 식사배달, 식료품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익률을 살펴보면 이제 식사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발 시점이랑 관계없이 그 전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모멘텀이 뭐 굳이 코로나 때문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식료품점은 그 반대의 추이를 보였어요. 그리고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업체들은 주가가 좀 직후에 상승했다가 대체로 돌아왔고 이제 흥미로운 시장은 그 패스트푸드 시장이랑 밀키트 시장인데 먼저 패스트푸드 시장이 이 보시면 코로나 확산 전후로 주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그룹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핫밀이라고 해서 그 외국에 그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또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키트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기업 보시면 흐름이 굉장히 상반된 걸 알 수가 있는데 헬로프레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 기점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반면 블루에이프런은 오히려 확산 이후에 좀 주가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헬로프레시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도 잘 안 하다는데. 그 밀키트 1위 업체가 헬로프레시고 2위 업체가 블루에이프런. 둘의 차이가 뭔데? 둘 다 비슷하게 식료품점 하는데 그 블루에이프런이 그 미국 상장이고 헬로프레시 유럽 상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뒤에 종목들을 몇 개 달아놓으셨던데 이 종목을 갖고 얘기하면서 앞에 거가 딱 투자로서는 와닿지가 잘 않거든. 저기 대체적으로 먹는구나 정도지. 이게 정말 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로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핫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안 와닿거든. 비욘드 미트는 은근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려졌던 종목 같은데 최근에 많이 다시 올라왔나? 네,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되게 비욘드 미트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제 세 기업 모두 그 1분기 실적 리뷰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 비욘드 미터 이제 22페이지 먼저 살펴보자면 1분기의 실적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9.3% 상회했어요. 이게 그 리테일 쪽이랑 외식 쪽이랑 나눠보자면 외식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이거를 소매 채널이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했고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국내 음식료 리뷰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코로나 확산 이후에 B2B에서 B2C로 전환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신선육 업체 대비 채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외식 채널이 아직까지는 좀 비중이 많고요. 이 42%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외식 채널이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좀 크게 실적이 뛰는 거는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실적 및 투자 포인트 뒤 페이지 24페이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얘네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이 R&D 투자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R&D 비용 대비 매출 비중을 좀 많이 보시는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R&D 비용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매출 성장 때문이고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GPM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리스크 요인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외식에서 소매로 채널을 전환함에 따르는 그 초기 비용 때문에 2분기에는 매출 원가가 단기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 스타벅스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비용 문제는 희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28페이지 헬로프레시입니다. 이제 코로나 수혜가 안정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비욘드의 비용 핵심이 R&D였다면 여기는 마케팅 비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29페이지 그림 24, 25번 보시면 마케팅 비용 추이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 외 시장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캐파 현황 같은 부분은 얘네도 지금 수요 우위 상태라서 캐파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잘 하면은 또 캐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31페이지 2번 항목인데요. 그림 30번 보시면 그 경쟁사 블루 에이프런 대비 현금 흐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 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반면 얘네는 좀 계속 꾸준히 수익 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데이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왜 현금 흐름이 이렇게 풍부하냐면 이제 이 회사는 로컬 식자재 공급자들에게서 재료를 공수해서 리얼타임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도 약간 낮고 이제 폐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블루에이프런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좀 커지면서 현금 흐름 포지션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방금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드렸던 마케팅 비용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목표가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을 17%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달성을 했는데 향후에는 계속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를 볼 때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블루에이프런입니다. 제목을 죽다 살아난 업체라고 했는데 불과 2달 전까지는 매각을 고려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좀 잘 나오면서 반짝 뜬 기업이고, 제 의견으로는 이제 지금 반짝 떴지만 재무 구조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헬로프레시만큼 좋다고 판단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리스크 요인은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이 대형 유통업체 또는 식당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또 이제 주요 시장에서 그 헬로프레시 대비 마켓시어가 하락해서 2위 사업자로 밀려났고,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외 업체 3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직은 돈을 못 버네요. 네, 다 적자고. 블루에이프런 아직 돈 못 벌어요. 그리고 매출도 보니까 사실 그 헬로프레시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블루에이프런은 확실히 2019년도에도 매출도 거의 많이 꺾여가지고 진짜 네. 좀 확실히 경쟁에서 진짜 지금 밀리는 거죠. 네, 많이 밀렸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갑자기 그 해서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나 해외 업체들 잘 내용을 못해가지고 해외 업체는 잘 모르겠고 관련된 업체가 딱 안 떠오르는 게 단점이네. 네. 우리나라에 풀만 있는 거네, 대체육이라면 의외로. 네, 대체육, 그러니까 식물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두부 사 먹으면 되는데 쪽, 그런 게 네. 있어요. 풀먼 쪽 이제 대체육까진 아닌데 그냥 육류 대체 쪽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고, 밀키트는 작은 업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HMR 전체로 묶으면 제일제당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어때? 제일제당 이제 그 리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HMR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밀키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밀키트 쪽으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국내 밀키트 시장이 해외랑 약간 다른 점이, 해외는 구독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나 업체 자체 배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이제 다른 배송을 끼고 이렇게 하는데, 국내 제일제당이나 이런 밀키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티몬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밀키트 업체의 어려움,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 싸움 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만 치열하지 않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오늘 막판에 내가 집중을 좀 못했네. 근데 종에다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고 한 거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게 더 있나? 없나? 음식료업종 좀 아이디어 없어? 더 말해줄 거? 아무리 자 그래도 이거 들으셨는데 그냥 여기 비욘드 미트 취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음식료는 좀 쉬고 있지 요즘. 아닌가? 하이트질러랑은 여전히 괜찮더라고. 버티고. 네. 매크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뒤에 차트북에 매크로 데이터 다 정리를 해두었는데. 몇 페이지? 좋아. 네, 이제 60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60페이지에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그림 85번 보시면 원달러 환율 상대 지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국제 곡물 가격 평균 상대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그 1차 산업 쪽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업체들이 확실히 많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비용 부담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옆에 옥수수라던가 대두유 그리고 뭐 코코아라던가 원당 이런 이제 그래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용류 관련해서는 그 예전에 용류 자료 쓰고 나서 그 자료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그게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래프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된 거고 그림 140번 보시면 국내 돼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지금 옆에 일간 추이로 봐도 5,000원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이건 의미 있는 데이터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그 돼지 월별 수입량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 전년도 17, 18, 19년도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수입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해외 좀 용류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오리손 팜스코 좋게 보고 있고 이제 특히 오리손 좀 많이 올라왔는데 팜스코는 이제 좀 올라가는 추이예요. 이게 제일 오늘 녹음하다 74페이지 그림 보니까 팍 눈이 집중하기 시작했어. 나의 단점인데 돼지고기 가격은 상당히 변화가 있네. 그 돼지의 탕박 전국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탕박이랑 그 부위 나누는 기준인데 그거의 전국 평균이라는 의미고. 탕박이 부위야? 어떤 부위야? 잘 몰라요 돼지고기 시장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그 가격 추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뭐 도매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소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기준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아무튼 지금 장중에 녹음을 했더니 뭐가 오늘 엄청 들어오네. 뭐 시장의 변화는 또 아니라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지금 느낀 게 굉장히들 뭔가 하방으로의 한 방을 상당히 노리고 있는데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든 예를 들어 음식료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하이트 실러를 때리고 나서 다시 사기 힘들 거란 고민들. 그냥 때리고 난 뒤에 고민들. 때린 사람들 후에 카카오 때리고 나서 계속 후회하는 사람들 추성 뭐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다 본데 오늘 시장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플러스가 아까 10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더 났나 보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 예, 아까 1990까지. 그랬어? 네, 넘어갔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나한테 좀 내가 지금 보지도 않고 있는 잘 안 보니까 장중에 이게 확실히 카카오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가고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 상당히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성종화편 녹음할 때 페이커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게 사람들 당황시킨 주제거든요. 뭐 일반 투자분들이야 뭐 그러니 하겠지만 페이커 가치가 여기서 뭐 1조를 훨씬 넘는다고 치면 다시 밸류에이션 다재 밸류에이션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 뭐 어떻게 되긴요. 뭐 지금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해서야 하네. 금요일에 우리가 처음부터 목금을 이렇게 떠들 때 들어주지도 않더만 지금 와가지고 왜들 이렇게 나도 기분 좋은데요. 방금 전에 역시 가장 맞는 것 같다고 다들 빠진다 얘기만 해서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들 추성이 봅시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리 오너라 이리